조금만 더 보자. 쉬지 말고 그냥 조금만 더 보자. 롤스. 이건 내가 이거는 롤스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논술 지문으로 또는 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알겠어? 확실하게. 모든 정의관의 그 센터에 이 롤스의 정의론이 있단 말이야. 롤스의 정의론, 이 사상의 핵심을 통해서 앞에 거를 뒤져보고 이후의 거를 지금 보고 이렇게 딱 센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보자 한번. 정의는 사회적 합의로서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거야. 정의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사유체계 안에서 제일의 척도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제도 안에서 제일과는 덕이래. 제도 안에서. 자,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정치 철학자 롤스는 사회계약서를 고도로 추상화하여 자신의 정의관을 정립했다. 사회계약서를 고도로 추상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회계약서라는 게 뭐야? 국가 탄생의 근원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국가가 옛날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절대 왕조에서 시민사회로 성숙되면서, 그래서 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제 사상가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지.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회계약자들이야.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가상의 어떤 그 개념을 하나 설계를 한 거야. 이게 자연 상태라는 거야. 자연 상태.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애초의 상태 있지. 우리 처음에 우리 인간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상태를 어떤 상태를 보고 있느냐 이거야. 그 자연 상태를 놓고선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래. 리바이어던이 뭐야? 그게 뭐지? 바다 괴물이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막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거야. 우리 가끔가다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그제? 응? 막 서로 물고 싸우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려 눕히고 막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약자들은 어떻게 힘이 없으면 맨날 뺏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센 뭔가 가상의 어떤 힘센 뭐를 만들자. 그게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일부 국가에 내어주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강한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본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한편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로 봤냐 그러면은 홉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목가적인 낭만적인 아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본 거야. 그런데 사유재산이 자꾸 늘어나면서 어떤 놈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아까 홉스처럼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상의 체계가 관념적인 체계가 국가라고 보는 거야. 이 국가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체계고,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잘못을 하고 자신한테 오히려 해를 입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권을 가진다는 그 유명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얘기야. 시민혁명론이야. 이게 그 유명한. 이해됐지? 한편 루소 역시 로크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도 되게 목가적인 낭만적인 상태라고 봤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떤 타락을 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점점점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국가에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위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로크하고 좀 차이점은 아까 봤듯이 이 개인의 품성이 나빠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자연상태, 원시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로크와 차이점 뭐야? 이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지보다도 일반 의지, 저번에 말했지, 일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일반 의지는 뭐야? 공공성,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란 말이야. 공적 의지. 이거를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무튼 좌우지간 이 국가 탄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 가상의 개념을 설정한 게 이게 사회계약설이란 말이야. 롤스는 사회계약설 같은 어떤 가상의 개념을, 이게 좀 이따 보자 뭔가 추상화해서 자신의 정의관을 성립한다. 말 되지, 그지? 어떤 논리를. 롤스는 계약을 특정 사회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해하는 고전 사회계약론자들과는 달리 이를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한 정의 원칙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의 원칙들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상태처럼 원초적인 입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야. 그대로 자연상태. 이 원초적인 입장이 뭐냐 이거야. 이거하고 이제 무죄장막이라는 개념이 사회계약론에서 차용을 한 거야. 원초적인 입장, 원초적인 상태에서 어떤 거냐. 이것은 고전 사회계약설의 자연상태에 해당한다.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에 서로들 커튼 쳐져 있어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금수저인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야. 그지? 무지의 장막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에 놓여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 계급이나 지위, 심지어는 소질, 능력, 재능 등을 몰라야 하지. 그치? 서로 모르는 거야. 장막에 처해있어.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마저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봐.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으로써 그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게 된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 아까 그런 원초적인 상태라고 보면은 이때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냐를 고민하게 되면, 그치? 내가 내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고 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이랬을 때 내가 남이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선뜻 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지. 그치? 무슨 말이야?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구성하려 들기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자인 줄 알았더니 또는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럼 불이익을 당하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잖아. 그지? 자기가 좋은 유리한 상황도 있겠지만 불리한 상황도 있. 그랬을 때 너 어떤 게 정의롭냐?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유리한 원칙을 구성하려고 이러다가 꽝이 될 수도 있잖아.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되지. 그지? 자기도 피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만을 고집하려 들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특정한 정의관을 만장일치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만장일치의 정의관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정의 원칙들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그 자연 원초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옆에 다 장막이 쳐 있어서, 그치? 이때 무엇이 정의롭냐고 생각을 해봐.
이랬을 때 정의라는 게 만약에 아까 내가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이런 게 정의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사회적으로 열세에 있어서 다 뺏길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되지. 그치? 일단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니까 나한테 유리한 원칙만을 고집하기는 힘들겠지.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합의, 쉽게 얘기하면 중간점을 찾게 되지. 그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말되잖아. 좀 더 나가보면서 보자.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정의의 원칙들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인간들이라고 상정했다. 되게 합리성을 강조해. 이때 합리적이란 말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더 많은 몫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 즉 전통 경제이론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게인, 효율성 원칙은 게인과 대체로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롤스의 정의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를 따르되 그것이 질투, 수치심, 치욕감 등과 같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야. 여기서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람들 각자가 이기주의자여서 자신의 재산과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도 않고 또 손해를 끼치려 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야. 즉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익이 증진에만 관심을 가진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이익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나아가봐. 원초적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할 방법은 딱히 없지. 그치? 일단 내 경쟁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이해되지 이거? 어?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 선택할 자유를 따르되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는 평등한 분배를 정의 원칙으로 선택할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치?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이해되지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원칙을 우선해서 추구하면서도 평등한 일단 다들 평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이룬에는 사회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업적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용인받아야 된다고? 그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먼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높인 상황에서 내가 그때부터 내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걸 얻으면 그게 정의롭지 않을까? 이거야. 그지? 말 되지? 그지? 응? 그리하여 롤스의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누구든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원칙이란 말이야. 이게 기본으로 깔아놓고 제2원칙의 두 가지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머릿속에 꽉 박아둬 이 두 개념은. 그리고 이들 원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돼야 된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평등한 원칙이 설정된 후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따라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자유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기본권적 자유에 국한된다. 이때 제1의 원칙에 규정되는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는 제2원칙이 우선한다는 거야. 일단 자유부터, 개인의 자유부터 보장돼야 된다. 다음으로 이게 중요하지. 제2원칙으로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격차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우선 불평등의 수용이 정의로운 저축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도록 한다. 이걸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리의 재산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부 내놓는 거. 그것도 역차별이잖아. 차별. 이거는 용인돼. 차등의 원칙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강자에게 불평등한 분배는 용인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다. 이는 애초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경우, 이게 말이 이상한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읽다 보면은, 잠깐만 책에 표시를 해놔야겠다. 나중에 잠깐만. 선생님이 글 써도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잘 봐야 돼.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이는 애초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경우 그 재능을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므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발상이다. 그런 다음에 그래야 내가 일단 이 조건은 뭐라 그랬어? 무지의 장막에서 내가 그런 이렇게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야. 평등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공간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 되지, 그지? 롤스는 좀 이따 할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분배는 가능하다 생각했다. 그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선택할 것이라는 이러한 정의 원칙들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의는 절차와 선택의 과정에서부터 공정할 때 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거니까 이제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빨간 거지. 왜 이거 됐다. 한번 생각을 해봐.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잘 봐봐. 사회격설의 자연상태처럼 원초적인 입장이라는 가설을 지금 원초적 입장에서 나, 누구, 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근데 서로가 장막이 쳐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타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몰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사회적 강자인지 사회적 약자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만약에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내 몫을 많이 챙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잖아. 그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약자라 그러면 어떻게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보험처럼 내가 약자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위해서 좀 나의 어떤 보험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보험처럼 어떤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부재책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나도 언제든지 내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야? 최소 수혜자부터 일단은 어떤 수준에 오르게 배려하는 원칙을,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가설에 쉽게 합의하라 될 거야. 암만 뭐 이기적인 걸 추구하는 개인일지라도.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려 그러면
만들려고 이런 상황 하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되는 것. 그럼 사회도 좋고 개인도 좋고.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롤세의 핵심은. 그래서 이 원칙을 따르려면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게 개인의 자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평등한 자유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아주 모든 기본이 된다는 거야. 자유주사상. 이 바탕 위에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따를 때 정의롭지 않겠냐. 차등의 원칙은 뭐야?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강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잖아, 그죠? 이 차등의 원칙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 차등의 원칙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바탕 위에 내가 가진 기회를 더 발휘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재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권리를 찾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들 보면은 세금 같은 경우 보면은 직장인들 세금 보잖아. 그러면은 밑에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체 임원 정도 연봉이 1억 넘어가고 그러면은 세금이 거의 50%가 돼. 어마한 거야, 그지? 근데 기초생활도 못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없지, 그지? 거의, 그지? 그 세금 같은 경우 보면은 가진 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벌었는데 50%나 세금으로 떠가면 강도 아니냐 그러는데 저기 북유럽 같은 데들 보면 세금이 굉장히 세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 대학 같은 데 다 무료고 뭐 여러 가지 기초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지, 그죠? 이랬을 때 부자, 가진 자가 가진 한테 그 역차별은 용인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탕위에서 그런데 저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우리 완전한 평등주의 사회주의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은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급을 더 많이 받고 부자들이 그거는 용인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절충을 한 거지, 그치? 약자도 배려하고 개인의 이익도 고려하고. 그래서 위대한 거야, 이 롤스의 사상이 실현되게 되게 어렵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거예요. 다시 들어갈게. 여기서 보면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을 충족한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발휘해야 되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채운 다음에 차등의 원칙을 하면은 그거는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담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보수, 진보 또는 뭐 요새 이런 개념들이야. 기득권, 가진 자. 여기는 사회적 약자. 여기는 뭐 사용자라고 치자. 여기 노동자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어? 한정된 채화. 이 파일, 이 기득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파일부터 키워놓고 분배를 하면 성장, 후 분배를 하면 너희가 가져갈, 이 파일부터 키우면은 너희가 가져갈 몫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이거 이해되지?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선 분배, 후 성장. 먼저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너한테 이득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거 끊임없이 지금 대립을 하는 거야. 그치? 어? 이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지금 이 개념을 롤스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 기득권 사용자의 개념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지, 그치?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먼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먼저 선성장 후분별, 이거는 무리수가 되게 많이 따라.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어떤 개발 독재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 후유증이 되게 컸었지, 그지?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제일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딱 되게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절차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절차가. 응?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뒤죽박죽이게 되면은 당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 절차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절차가. 응? 그 자체가. 내가 먼저 잘 되고 너를 도와줄게. 이런 빈말이 어딨니, 그지? 응? 그지? 고무한 얘기지, 사실은. 말장난이지. 응? 일단은, 약자부터, 사회 전체적인 어떤 효용, 공리주의를 보고 약자부터 배려를 한 다음에, 네가 능력 발휘해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사실은. 벌써, 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그지? 응?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응용되고, 그냥 보면 몰라. 나중에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쭉 보면 더 이해가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지금 보는데, 대충 지금 정의 원칙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할 거야. 이 부분은 내가 아까 얘기한 아마티아 센 교수, 드워킨, 뭐 여러 철학 그 사상가들의 그 정의 관점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하고 결부돼서 설명할 거야. 시험에 꼭 나와. 어느 대학이든 한 군데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봐줘야 돼. 동국대 이런 데서 아주 잘 나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넘버 원으로 다루는 주제야.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개념을. 그 자체가. 응? 그래야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을 하고 그런 거야. 일단 어렴풋하지만 지금 정의라는 개념,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공정이라는 개념을 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뭐다? 분배적인 정의, 분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게 평등하고는 어떻게 결부가 되고, 그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의라는 문제가 이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관건이었는데, 이게 근대 들어가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분배정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고, 이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이 불평등을, 이 요새 정의 개념, 공정의 개념은 불평등을 얼마만큼 완화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늘릴 것이냐, 사회 이익을 늘릴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야. 이 불평등, 왜 그런 시각으로 보냐 그러면, 이 불평등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원치 않았던 운에 의해서 빚어진 거라 그러면은, 이것처럼 불합리한 거, 부정의한 건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렇게 사고를 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현상 맞부딪혀서 봐야 돼. 일전에 말했던 가장 쉬운 예가 뭐야? 미국의 유명한 판례 중에 사회적 약자 배려, 가난한 백인과 부유한 집의 흑인. 가난한 백인은 성적도 좋았어. 부유한 집안의 흑인의 여자애는 성적이 나빴어. 그런데 백인애는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전형해서
흑일애가 붙었어. 이거 갖고 소송이 붙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 백인 여성 애가 패소를 했어. 계약이 승소를 했어. 응? 원고가 패소를 한 거야. 그때 이제 논리의 근거가 뭐냐면은 또 공정성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어떤 판단이냐 이걸 본 거야, 그지? 그 중에 좀 다른 얘기. 이 백인이 흑인한테 저지른 어떤 아주 근원적인 어떤 불공정, 불평등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배려이기 때문에 흑인 그 소녀한테 그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여튼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뜩 나올 수 있지.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누구를 볼까 아까 로버트 노직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제? 그제? 또는 뭐 예를 들어 드워킨의 관점에서 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드워킨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는 왈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뭐 얘가 옳고 얘는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반드시 뭐라 그래서 논리에서 그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일관되고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지금 그런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거를 하자고.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이해를 돕는 거야. 이해를. 생각을 정리하고, 그지? 이걸 가지고 달달 외우고 이럴 이유가 하등 없는 거야. 여기서.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